자, 그럼 지금부터 무죄가 되는 교통사고 또 법의 운영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이런 도로가 있죠. 보통 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렇게 펜스가 학교 주변에는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런 데서 막 유튜브 영상 보면요, 엄마가 여기다 내려다 주면 이쪽에서 있다가 애들하고 있다가 엄마 가 그러고 여기서 놀다가 또 이리로 와서 이리 튀어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런 사고도 있더라고요.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럼 운전자는 자, 이 도로가 30km더라. 만약에 이 도로가 30km, 어린이 최고 속도가 30km죠. 그러니까 30km를 넘지 말고 뭐 10km를 가든 20km를 가든 30km를 넘지 마라, 바로 그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운전자도 주차된 차가 없고 사람이 없을 때 30km로 가는 겁니다. 최고 속도가 30을 허용한다. 그 이상 가지 마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정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주정차된 사이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튀어나온다 그랬죠. 사람이 무단횡단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보통의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들이 있을 때는 일단은 이런 도로는 수시로 무단횡단하는 애들이 차 사이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와서 전방에서 뭐 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지나가는데 막 옆구리를 와서 들이받치고 뒷부분에 와서 부딪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조심할까? 자, 그렇다고 이 운전자가 차 딱 가다가 요 사이 딱 멈춰 내려 딱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이 없나? 없구나. 얼른 타가지고 또 요만큼 갑니다. 한 2, 3m. 또 내려서 또 보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멈춰서 보고. 이렇게 가도 사고 날 겁니다. 내가 아까 볼 때는 없었는데 차에 타고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와. 이야,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고 가도 사고는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전자를 법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의 법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법 운영을 보면요, 교통사고만 나면 무조건 경찰에서는 처벌합니다. 아마 99.9%는 일단 처벌해서 검찰로 넘기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경찰관들도 이 사고 조사다 보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참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인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어린이 같은 경우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관이 만약에 이렇게 이 운전자를 그냥 무죄로 이렇게 하고 어린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 너 경찰 보러 돈 먹었냐? 왜? 그러면서 그 운전자를 빼돌리고 말이야 막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경찰관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그래서 검찰로 일단 운전자를 처벌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이거는 내가 보니까 검사가 보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야. 자, 그래서 검사가 그 사건을 그냥 자기 선에서 무죄 이래가지고 무혐의 처벌할까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일단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 운영의 실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사고 나면 일단은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를 법에서 분명히 불가피한 교통사고를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 불가피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를 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의를 내리느냐? 처벌하지 않겠다가 법정입니다. 근데 법은 불가피한 사고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운전자들이 사고만 나면 처벌받을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경찰관들한테 가서 막 그냥 난리치고 검사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 경미한 사건 같은 모르지만 그냥 많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기고 그 다음에 검사는 바로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처벌해서. 그럼 운전자가 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보통 보면 소송을 돈이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겠죠. 소송도 뭐 한 번에 끝납니까? 1심, 그리고 또 항소심, 그 다음에 대법원, 심의까지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 그냥 운전자 보험 들었으니까, 그냥 처리하고 끝내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법에서 알아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도 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소해서, 운전자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법원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일단 법적으로는 이런 사고는 불가피한 사고지요. 자, 운전자가 30km 지점에서 서행을 했습니다.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죠. 그러니까 제가 서행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을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는 30km로 가다 탁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차가 탁 멈추더라. 이게 서행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 이렇게 서행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아주 애매하죠? 그게 몇 킬로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도대체 몇 킬로가 한 30km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탁 멈출까? 그리고 한번, 차 없는 데 가서 30km 딱 보다가 브레이크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끼익 하고 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즉시 탁 차가, 도로에 탁 굳더라고요, 그냥. 자, 끼익 하고 서는 건 서행이 아니죠. 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서는 거는 서행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잡았을 때 바퀴가 바로 즉시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행의 개념인데 요즘 차들은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속도 추정표를 이렇게 보면 10km에서도 정지거리가 한 2m 가까이 1.5m인가 그래요. 활주거리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게 바로 유압식 브레이크 있죠. 옛날에 탁탁한 옛날에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쭉 밀려가서 섰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드로백 돼 있죠. ABS 돼 있죠. 그냥 탁 잡으면요. 웬만한 속도에서 그냥 탁 차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도 추정표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10km도 서행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10km 한번 가보셨나요? 10km로 가는 건요, 거의 보행자의 걷는 속도 정도 수준? 자, 이 자동차는 원래 만들 때 보다 빠른 운송수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게 보행자처럼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걸어 다니지 왜, 운동 삼아서 왜 차를 몰고 다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운전자가 만약에 법에서 요구한 대로 서행을 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30km는 즉시 정지한다 하더라도 서행의 개념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0km, 25km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km 자로 잰 듯이 어떻게 20km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20km 이하 아니면은 최저로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25km 이하. 그래서 서행이라는 것을 딱 속도를 법에서 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뭐 20km, 30km로 가는 운전자들이 막 처벌되고 있는 게 법원에서는 20km로 간 게 서행이냐 말이야. 판사님들이 그거 알겠어요? 몇 킬로에 차가 탁 멈추는지? 그래서 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km 정도 이하는 무조건 서행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냥 가다가 운전자가 브레이크 탁 잡으면 차 탁 씁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법에서 요구한 대로 서행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옆구리에 부딪혔다. 자, 이거 운전자가 피할 수 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 조심했어야지. 운전자. 만약에 판사님께서 그런다면, 그럼 판사님, 저 같으면 한번 그러겠어요. 판사님,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무죄가 될까요? 법에서는 분명히 불가피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판사님 같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저한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전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조심해라. 자,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법에서는 분명히 서행해라. 그래도 자, 발생된 사고는 무죄로 인정해지겠다. 이제 나중에 그 업무상 주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제정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난 사고를 이 운전자가 30km라 하더라도, 이 스쿨존에는 차들이 이렇게 주정차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 예상하고 30km로 가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애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옆구리에 부딪혔다. 자, 과연 어떻게 운전을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조심했어야 이 운전자가 무죄가 될까요? 자, 만약에 법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무조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운전이 죄라는 겁니다. 운전하는 자체가 죄죠.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죄를 짓고, 네. 자, 그러면 운전이 죄가 아니죠. 그리고 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 놓고 운전자에게 그대로 운전해라. 법대로 운전을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자, 법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운전을 해도 처벌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사님들은 운전 안 하시나요? 그럼 검사님, 경찰관님들은 운전 안 하시나요? 저는요, 현실적인 법 운영을 보고 참 개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그 후진국의 법 운영의 형태로 가지 말고 이제는 뭔가 좀 과감한, 네, 그렇게 법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쓴 책이죠. 교통사고 분석과 처리. 네. 이게 한 5, 6년 전에 출판한 책이고, 실전 교통사고 처리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보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 그것을 지킨 운전자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 그 책을 제가 풀이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이 좀 넘어요. 블랙박스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을 시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무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 교통사고의 처벌은 사고 원인에서 운전자의 범죄 구성 요건인 과실이 없을 때에는 결과 발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과 발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바로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법원 판례를 이렇게 보면요. 임대차 사고, 사람과 차의 사고는요, 전부 다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무죄입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운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전부 다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바로
사고 냈을 때는 업무상 과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벌되는 거예요. 그냥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살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뭐 사망시켰다고 해서 운전하다가 뭐 살인입니까? 아니죠. 업무상 과실치사. 예, 업무상 과실치상 다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법에서 분류하는데, 자, 업무상 주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 임대차 사고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에 보면요, 전부 다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판례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업무상 주의 의무를 법에서 요구하고 운전자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무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며 사고 운전자가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가피한 사고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법정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업무상 주의 의무는 이미 실전교통사고 처리에서 이미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본다. 그렇죠. 제가 실전교통사고 처리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이건 나중에 쓴 책입니다. 자, 일단 대법원 판례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무죄 판례에 나온 것들이 많아요. 운전자들이 법원의 제소에서 처벌된 그냥 운전자를 처벌하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나온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 이 예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견, 업무상 주의 의무에 바로 나온 겁니다. 예견의 의무. 그러니까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 바로 이게 업무상 주의 의무입니다. 주의 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 이것은 뭐냐?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고속도로는 보통 이제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이 거기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법에서 100km 지점에서 100km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속도로에 무슨 수시로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일반 도로는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견이라는 것이 나오고, 자,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 자, 여기 또 예상, 이게 바로 예견입니다. 예견이 예상이죠.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 여기 나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에 감속이 있고요. 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뭐 이제 대법원 판례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이천도 여기 이천도 2671 판결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사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 판결을 참조하라 대법원에서 이제 한 건데, 이 문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예견이란 말이 나오고 감속, 급제동, 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자, 업무상 주의 의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주의 의무는 첫째가 세 가지 의무로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안전 확인 의무입니다. 안전 확인 의무는 두 가지가 있죠.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행 중일 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운전해야 한다.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한눈 팔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관들이 조서를 꾸밀 때, 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자, 보행자 들어오는 거 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못 봤다. 그러면 그냥 주시티만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자, 이 운전자의 처벌이 전부 다 이 업무상 주의 의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사고는. 네. 자, 그리고 주정차 시의 안전을 확인하라. 운전자는 주정차 시에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차량이 흘러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우리가 언덕길에다가 차를 딱 세워놨는데 분명히 안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흘러내려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바로 나는 운전도 안 하는데 왜 처벌합니까? 네, 바로 이 업무상 주의 의무의 첫 번째 안전 확인 의무. 네, 주정차 시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바로 이 의무로 처벌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운행 중인 운전자는 주시 의무만 지키면 되죠. 그 다음에 결과 예견의 의무. 운전자는 신이나 청력자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예견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육교나 하늘 등에서 추락하는 사람이나 물체 또는 반대 차선에서 다른 차가 충돌하여 사람이 자기 앞에 떨어질 것 등의 예견을 할 수가 없죠. 뭐 그 정도 예상할 정도 되면은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진짜 돗자리 피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네. 자, 이거는 뭐 판사님들도 예견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신이 아닌 다음에 예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속이나 한눈팔이를 하였다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사전에 예상하라, 바로 그겁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상하라. 아니,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견의 의무는 법에서 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예견은 아무 장애물이 없는 한적한 도로라도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예견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한산한 도로에서 운행할 때,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한산한 도로가 있죠.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는 일반 예견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고요. 특수 예견은 특수한 상황에서 운행할 때 사고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운행, 앞이 잘 안 보여. 네. 그 다음에 악천후시, 비가 넘어와서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차량이 정체 또는 주정차 중인 차량 옆을 통과할 때. 그렇죠. 차가 정체되어 있거나 주정차 중인 차량을 통과할 때, 이것은 뭐냐? 그런 데서는 수시로 무단횡단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견을 하라. 바로 그겁니다. 특수예견에서. 그렇죠.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견을 해라. 또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있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저렇게 무단횡단자가 참 많아. 이런 그러니까 시내의 복잡한 도로는 무단횡단자가 많잖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예견하라. 무단횡단자가 이런 데는 많다. 이런 걸 예상하라 이겁니다. 빙판길. 빙판길은 그냥 뭐 달려갔다가는 그냥 미끄러지고 사고 나죠. 이런 것을 바로 특수예견. 그러니까 민식이 교통사고는요, 바로 이 특수예견에 해당합니다. 자,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많은 것. 네. 그 다음에 정체 중인 차 주정차 옆에 통과할 때, 그죠?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많다는 것이죠. 자, 점검 예견, 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내가 이제 뭐 제대로 뭐 바퀴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브레이크 상태라든가 이것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이 점검 예견을 어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업무상 주임의 안전하게 주시 의무, 주행 중에 주시 의무, 그 다음에 결과 예견의 의무, 예견의 의무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한산한 도로에서는 일반 예견, 복잡한 도로에서는 특수 예견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방지 의무는요, 예방 및 경고 의무가 있습니다. 감속 소행하면서. 자, 민식이 사고. 자, 23.6km. 제가 먼저 민식이 사고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연 법에서 23.6km를 소행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네, 여기에서 도로교통법에서는 30km를 지정해 놓고 있지만, 네, 30km 이하로 가는 거 처벌 안 해요, 도로교통법에서. 근데 임대차 사고는요, 거의 다 이 업무상 주임에서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자들이 이 법을 알까요? 아는 사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 판사님 출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알지. 이거는 뭐 진짜 뭐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이런 분들 다 몰라요. 자, 감속소행, 일단 정지, 피행, 경적, 전조등. 이것은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피 및 긴급 피난의 의무, 급정차, 급핸들 조작, 급차선 변경, 급경험기, 정비 의무는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철저히 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뭐 자동차가 불량 아니고 요즘에는요, 뭐 자동차 정비를 잘못하거나 그건 아니죠. 민식이 사고도.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사고 방지 의무는 정상적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요 두 가지만 지키면 되고, 아까
예견의 의무는 이 특수예견, 그죠?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있는 곳을, 이런 곳은 위험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시 의무. 한눈 팔고 가다가 민식이를 충격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처벌되는 거고. 자, 그 운전자가 한눈 팔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이제, 충돌하면서 바로 섰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쉽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업무상 책임은 세 가지.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주시 의무라 그랬죠? 이건 필요 없고. 자, 주시 의무. 자, 예견의 의무. 사고를 사전에 예상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방지 의무는 감속 서행. 순서대로 제가 한 겁니다. 경고. 급정지 피항. 자,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는 급정지 피항을 하면 된다. 자, 감속 서행 경고. 자, 여기에서 민식이 사고도 운전자가 23.6km를 법원에서 서행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그래서 어겼다는 겁니다. 예? 자, 서행으로 인정 안 해주고, 물론 그 민식이 사고는 서행으로 23.6km가 인정받지 못해서 처벌되는 것이고, 또 제가 그랬죠. 아까 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차가 같이 달려 들어갔을 때 그때는 당연히 자동차가 처벌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는 민식이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거기서 일단 정지했어야 돼요. 우선권 보도죠. 거기서 혹시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보행자가 있나? 거기서 일단 정지해서 확인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그러고 갔어야 됩니다. 자, 이런 법 적용은 차대차 사고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뭐 여러 가지 우선권이 있지만 제가 그냥 골목 사거리 같은 경우 있죠. 도로의 넓이가 비슷할 때. 자, 거기서 두 대가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갔어요. 사고 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고 나는 거죠. 골목길 같은데 막 튀어나가다가 막 들어가다 사고 나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폐를 구분할 때도 일단 누구의 과실이 많으냐? 우측도로 우선이잖아요. 도로 넓이 같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이 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오는 파란 차는 오른쪽에서 오죠. 그래서 우측도로 우선.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골목 사거리에서 이렇게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우측도로차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진입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사고 난 지점도 거의 똑같아요. 그때는 막 그냥 우측도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좌측 차를 가해자로 처벌하잖아요. 그리고 과실도 뭐 좌측 차 1차량은 60%, 저쪽 뭐 40% 이렇게 분배하고 있죠. 마치 여기서도 차대차 사고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런 것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민식이 사고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봐도 그 두 가지로 딱 처벌된다 그랬죠. 횡단보도 앞에 좌우 확인이 안 되는 데서는 일단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도 처벌되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23.6km를 법원에서 서행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겁니다.